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보험 똑똑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박성빈 전문가입니다. 네,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해드릴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알려드릴 FR 자산관리 전현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의 박세람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나눠드린다는 생각에 저도 참 많이 설레는데요. 평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시간 잊지 않으셨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유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길건우 전문가님, 네. 갱신형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비갱신형 보험이 좋지 않나요? 동일한 생각이세요? 네, 저도 비갱신형으로. 비갱신형이 더 좋다. 네. 네. 전현우 전문가님. 네, 저도 그래요? 저는 갱신형이 좋을 때도 있던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이제 질문을 한 이유가 갱신형, 비갱신형을 항상 물어보면 네.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비갱신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네. 항상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모르는 게 불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면 사용하는 입장, 보험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택하는 거야. 야, 이게 더 나아. 네. 그냥 하는 거고. 야, 이게 더 저렴해. 그냥 하는 거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저는 항상 불만이라서. 오늘은 이제 갱신형 보험이 도대체 어떤 거고 네. 어떤 상황에서는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한지를 한번 저랑 찾아봅시다. 그럼 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갱신이라는 뜻부터 알아야 돼요. 자, 갱신이라는 뜻은 네. 뭐예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나이가 네. 많아지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할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나이대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올라가고요. 반대로 청구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네. 떨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린이 보험, 애들이 굉장히 어릴 때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보험료가 이렇게 가다가 꺾여서 점점점 할인이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병원을 잘 안 가요. 가는 게 대부분 상해 사고밖에 없거든요. 네. 뭐 인대 다치고 뼈 부러지고 뭐 핀 꼽고 이런 거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제 질병에 대한 보험료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만기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계약을 다시 한다. 이게 갱신이라는 뜻인데 뭐 네. 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자면 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갱신된다. 근데 갱신될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시면 숫자가 갑자기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죠. 네. 30살에 예를 들자면 3년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1,700원밖에 안 해요.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리고 3년 뒤에는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래서 오르다가 36살 때쯤 보니까 3,800원.
딱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니까 4,800원, 13,400원, 60세 넘어가니까 34,600원, 네, 나중 되니까 거의 한 65,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길게 가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렴하지만 네. 길게 가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야,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험 증권에 보면 내 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거 보험 증권에 보면 구분이라고 써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써 있고요.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보험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보험 기간이랑 보험료 납입 기간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내놨는데 납입을 5년 내는 거고요. 보험 기간이 5년이에요. 자,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5년 갱신형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입원비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하루에 6만 원 주는 건데 4,800원밖에 안 했어요. 27세 여성이면 우리 딱 똑순이 나이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6,100원만 내면 되고요. 네. 암진단비 1,000만 원당 2,600원.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저렴하고 좋잖아요. 저렴해요. 네. 암 수술이랑 입원비도 보험료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딱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갑자기 앞자리가 바뀌군요. 바뀌었어요. 11,000원, 2만 원, 15,000원, 4,000원. 오,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79,000원이었는데 변경이 되니까 117,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2번 올랐는데 4만 원 올랐어요. 예를 들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79,000원일 때는 네. 시간이 흘러서 1117,000원이 되니까 부담돼요. 확실해요? 부담돼요? 부담되죠? 이때 되면 돈 더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도 좀 싫을 것 같아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싫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할 때 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네가 버는 돈은 더 많아지니까 이건 부담이 안 될 거야. 자, 이해 가세요? 글쎄요. 이해는 글쎄요. 가는데 사실은 네. 비갱신은 안 오르는데 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비갱신형은 도대체 어떻겠냐라고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전체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전체 네. 보험료. 매달 내는 거 말고 전체. 자, 40대 남성, 제 나이 기준입니다. 네. 10년 갱신형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갱신형을 선택하면 18,500원이에요. 비갱신형 선택하면 57,500원이에요. 뭐가 더 유리해요? 이렇게 보면은 갱신형이 훨씬 더 저렴해 당연하죠. 보이죠. 18,500원밖에 안 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 1년 동안 내는 보험료도 222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10년 동안 내는 보험료. 그다음에 네.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총 690만 원 내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네. 이게 언제 역전이 되느냐? 60세 때. 60세 때. 저는 이제 갱신이 2번 돼서 18,500원이었던 게 95,500원이 됐어요. 이거는 CG 보면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보험들은 저희가 20년 만기로, 20년 납입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갱신형은 60세 때 제가 보험료를 낼 게 없어요. 여기 빵원이라고 써있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살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비갱신형은 총 내는 보험료가 1,380만 원. 오. 네. 갱신형은 1억 3,842만 원. 10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이거 뭘까요? 찾으면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어, 네. 자, 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좀 힌트 없나요? 힌트? 힌트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갱신형은 보험료만 올라요. 네. 보험금은 안 올라요. 네. 근데 보험금이 암진단비 얼마였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제가 낸 총 보험료가 1억 3천인 거예요. 그러네요. 본전도 주객이 안 되네요. 전도됐다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이때 쓰는 네.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2배다. 어.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비갱신형 무조건 좋냐? 네. 사실은 또 그거는 아닙니다. 단점도 있나 봐요. 단점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바뀐다. 네. 근데 비갱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에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납입 기간 뭐 20년, 30년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내면 돼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면 갱신형은 뭐냐? 내가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됩니다. 네. 비갱신형은 납입 완료 시까지만 내면 돼요. 그러면 장점이 명확하게 나오죠.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일정해서 내기가 편해요. 근데 반대로 단점은 갱신형은 갱신시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보험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비갱신형은 초반에 많이 내지만 전체 내는 보험료로 따져보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갱신형이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제 이 학습 효과가 진짜 무서운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미 비갱신형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가족력으로 제가 이번에 뭐 한번 보니까 네. 저희 집안에 거의 한 40, 50대의 암에 많이 걸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까? 5천만 원당 얼마요? 비싸잖아요. 5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부담이 너무 될 거 그쵸. 아니야. 그러면 비갱신형은 나는 이미 있으니까 네. 18,500원 정도만 내고 네.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강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근데 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아예 보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내가 이미 보험을 가입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추가해서 뭔가를 보장을 더 해야 돼.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어서 암 진단비를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그러다 네. 보면 혈관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비갱신형으로 다 준비를 하자니 설계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럴 네. 때는 갱신형으로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전기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기간. 무슨 말이냐? 네. 5년 갱신형, 10년 갱신형, 20년 갱신형이 아니라 전기간 그냥 납부하는 거예요. 네. 보험료 안 오르고 전 오, 기간 동안.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또 낮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무조건 그러면 갱신형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기본은 비갱신형인데 왜? 네. 전체 내는 보험료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초는 비갱신형, 네. 그 위에는 갱신형으로 선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선택하면 모든 상황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오늘 다 이제 갱신형에 대해서 다들 세 분 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럼요.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갱신형, 비갱신형에서? 아닙니다.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이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인 보험으로 비갱신형을 잘 준비해두고 추가적으로 보장을 튼튼히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서브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1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서 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빈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요. 네. 똑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똑수님도 당연히 암보험 가지고 계시죠?
해놨죠. 그럼요. 준비 우리 잘 해놨죠. 대표님과 전문가님도 당연히 암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네, 물론 저도 암보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암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암이란 질병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TV에서도 언급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암이란 질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많이들 알고 계시기에 그만큼 많이들 준비들 하고 계시기에 보험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보험의 꽃 암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보험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맞죠. 꼭 필요한 보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이시는 표는 연령별 암 발병 건수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유독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구간이 좀 눈에 띄게 많이 급증을 했는데요. 네. 똑수님 혹시 이 구간이 보통 어떤 시기일까요? 보통 가정을 꾸려서 이 자녀분들이 뭐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책임져야 할 그런 시기 아닌가요? 그쵸. 힘든 시기. 그렇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하면은 힘든 시기죠. 그렇죠. 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하면은 네. 당연히 아실 테고 저도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 제 자녀가 이제 10대, 20대쯤 접어들 때 되면은 네. 저도 아마 이 구간에 속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하나 네. 제가 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몇 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들겠죠. 그쵸. 그리고 또한 50대 가장인 제가 암 투병하느라 암 치료받느라 경제활동도 못해요. 그러면 좀 많이 막막해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치료 비용, 이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보험을 준비한 데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럼 각종 암의 평균적 치료 비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뭐 간암 6천만 원, 췌장암 6천만 원, 폐암, 당낭암 4천만 원, 위암, 대장암 2천만 원, 유방암 1,700만 원, 자궁경부암 1,600만 원 등등 평균적으로 약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네. 네, 유독 간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는 금액도 발생이 되고요. 진짜 좀 많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죠.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하고요. 암 종류별로 치료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이 된다 하니 꼭 암보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네. 번째로 암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네. 얼만큼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라에서 지원해주죠. 역시 똑순이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나라에서 감사합니다. 지원해주는 제도를 산정특례 제도라고 해요.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면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각 질병마다 특례 기간과 본인 부담률이 다 다른데 표를 보시면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특례 기간이 30일이지만 암은 5년이에요.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다는 걸 뜻하겠죠. 치료 기간이 길면 그만큼 당연히 치료 비용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얼른 좀 받아야 할 텐데 이 지원을 받는 것도 조건이 붙어요. 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치료 방법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좀 치료 비용이 저렴한 치료 방법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뚝수님께서 만약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네. 치료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네. 지원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네.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치료 방법을 좀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지원을 해주는 100만 원이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4,900만 원 차이인데 당연히. 그렇죠. 저도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 하면은 100만 원짜리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좀 제가 상황 부여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네. 100만 원짜리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요. 네. 다 그렇진 않지만 TV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암 치료 받다가 뭐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도 오. 계시고요. 아, 뭐 몸에 네. 힘이 하나 없는 분도 계시고 네. 피를 토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네.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후유증과 부작용, 통증이 좀 어마어마하다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5천만 원짜리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후유증과 부작용도 덜하고 통증도 꽤나 적다고 해요. 네. 얼만큼 적냐하니 이제 치료를 받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오. 정도라고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치료 방법
선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부작용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라도 몸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네. 내가 편한, 내가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비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그림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이제 100만 원짜리 치료 방법, 오른쪽 그림이 5천만 원짜리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그냥 일반 정상 세포고요. 그 조그맣게 검은색 동그라미가 암세포, 도포되어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우리 이제 항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항암자가 모두 투여해 있는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정상세포는 제외하고요.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표적해서 우리 항암제가 투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써 있는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모조리 쓸어버려. 어. 표적 항암제는 조준 완료 인지를 구하라.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네.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저희 네 네. 분을 세포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제일 큰 세포. 그중에 제일 큰 세포를 제가 우리 전문가님을 암세포라고 한번 아하. 칭해보도록 할게요. 어허. 너무 네. 크다. 자, 이제 이 암세포를 저희가 치료를 해야 네. 될 텐데 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100만 원짜리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시에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스튜디오에다가 미사일을 쏩니다. 네. 쾅! 우리 터지겠죠. 냈다. 그럼 싫어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저희 셋, 나머지 다 다른 세포들까지 다 피해를 보겠죠. 근데 저기 네. 큰 애만 때려야지. 그렇죠. 이제 5천만 원 어. 치료 방법으로 보시면요. 그쵸. 네. 저기 멀리서 총으로 네. 딱 암세포만 조준해가지고 오. 암세포만 탕 쏴요. 오. 그럼 암세포는 당연히 죽겠죠. 안녕. 맞추기도 얼마나 쉬워요. 안녕. 그럼 이제 정상세포 저희 셋은요. 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좋네요. 네. 이렇게 정상세포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지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다라고 합니다. 이제 좀 쉽게 이해되실까요? 네, 이해가 너무 저기만 잘 때리는 돼요. 걸로. 네.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암은 세포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반 항암 치료로 이제 정상세포와 장기들까지 다 자극을 줄지 아니면 표적 항암 치료로 암세포만 정확히 집중해서 표적해서 공격할지라고 보면은 누구든 다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급여 항목들은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즉 산정특례 제도에 적용이 안 되는 치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되게 이런 표적 항암 치료는 치료 주기를 사이클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표를 보시다시피 치료 비용이 약 3천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도 많게는 7,500만 원까지도 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네. 외에도 뭐 양성자 치료, 충성자 치료, 중인자 치료 등등등등 많은 꽤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특약들로 준비를 하기에는 당연히 특약들을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 네. 특약들 하나하나 전부 다 보장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들로 준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치료법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전부 다 우리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약물들로만 치료를 해야지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이제 특약들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암 진단비, 내가 네. 암에 걸렸어, 암 진단 받았어 하면은 바로 나오는 암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네. 내 몸에 맞는,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원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똑수님께서 암 네. 진단비 아까 5천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지금까지 치료 비용 알아봤잖아요. 네. 5천만 원 정도면 좀 적다라는 생각 그러게요. 들지 않으세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막 많게는 7,500만 원, 막 암이 네. 6천만 원씩 발생이 되다 치료비가 많이 보니 드니까. 네. 진짜 그 암 진단비는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 내외로 준비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비가 난 지금 암 진단비 뭐 3천만 원 가지고 있어, 5천만 원 가지고 있어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머지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더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비갱신형 하면 너무 비싸니까 갱신형도 포함해서 그쵸. 적절히 섞어서. 네, 네, 숟가락 네. 한번 얹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암 진단비를 1억 다 준비하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비싸요. 맞아요. 네. 보험 부담도 꽤나 가지시고 그만큼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별 암 발병 건수 아까 표 보셨죠? 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그 위험 시기에 맞춰서 갱신형으로 그때만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신다면은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똑똑하게 준비하는 법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네. 거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이제 뭐 보험 진단금도 얘기를 했으니까 보장 범위나 이런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 똑수님 나중에 여기 전문가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똑수님께서. 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장 범위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똑수님이랑 저랑 같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네.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매달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저는 보험사에서 5천만 원 지급을 받았고요. 똑순이님은 2천만 원뿐이 지급 못 받았어요. 싫어요.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네.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속상하죠. 그렇죠, 억울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네.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암을 구분하는 법을 아셔야 할 텐데요. 뭐 네.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이런 단어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럼요, 들어봤죠. 그렇죠. 네. 유사암과 소외감의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둘의 범위는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의 성격은요. 다른 암들에 비해서 내가 많이 걸리는 암, 자주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을 뜻합니다. 암의 종류로는 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서종양, 제자리암 등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런 암들은 보험사에서 돈을 조금 주는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험사에서 좀 많이 자주 걸리는 암이라고 추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장 전망내암과 남녀 생식기암입니다. 네. 이게 왜 추가가 됐냐 하니 최근에 발병률이 꽤나 높아졌다고 해요. 네. 왜 얼만큼 높아졌냐고 보니까 우리 여성의 경우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이었다면은 생식기암 중에 하나인 유방암이 여성의 암 발병률 1위로 올라갔다 하고요. 네. 대장 전망내암의 경우 우리 대장 내시경 하시다가 흔히들 용종 제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제거한 용종을 조직 검사했을 때 그게 악성으로 판독될 시 바로 대장 전망내암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병률이 올라간 만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모든 보험사에서 이렇게 다 구분을 짓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네. 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뭐 지급금액 이런 거를 확인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무슨 암 제외, 무슨 암 제외라든지 뭐 가입 금액의 10%, 20% 지급 이런 조건이 붙지 않고요. 그냥 일반암으로 지급한다라는 보험사 그 중에서도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 보험사들을 비교하셔가지고요. 범위가 넓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암보험을 준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의 치료 방법은 지금도 계속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꽤나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내 몸에 맞는 내가 받고 싶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끔 암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암의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억 원 정도 준비를 하게 됐을 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히 섞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도 최대한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유사암이라든가 소외감, 일반암 전체적으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전현우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전문가님들 주변에 교통사고 나시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전문가님들. 가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 어떤 사고든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혹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같다 혹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대물, 대인 보상, 자기 신체 보상,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혹시 어떤 건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하고 제 차를 박았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죠? 잽싸게 이렇게 뒷목을 잡고 잡고 내리죠. 네, 맞습니다. 뒷목을 목 잡고 잡고 내립니다. 내리죠. 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보험사를 부릅니다. 이루고 찍어야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부르고 네. 이제 현장 출동자가 나와서 이 사고는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과실 네. 비율은 100대 100대 빵이다. 4명. 아, 그럼요. 네. 즉 이 말은 저는 보상만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 차가 고장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상대방 보험사가 고쳐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대물 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제 차만 망가진 게 아니고 상대방 차도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 몸이 많이 다쳤겠죠. 네. 그러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후유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랑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사고 접수 번호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내줘요? 상대방 보험사가 내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인 보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주는데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어떤 거를 보장을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고가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네. 지금 자동차 보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12대 중과실을 보장을 해주는데 자동차 보험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12대 중과실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12대 중과실에 혹시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똑순이님은 잘 알고 계실까요? 뭐 중앙선 침범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신호 위반도 있고 아, 속도 역시. 위반도 있고 뭐 오. 다양하죠.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화면을 보면서 네.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너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이렇게 등등 12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12대는 아니었어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은 9번째 2009년 12월 22일 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가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3일 날 화물차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9대, 10대, 11대 이렇게 차곡차곡 늘어서 지금 12대 중과실이 된 건데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고요. 정말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쉽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쉽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요즘에 스쿨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스쿨존은 30km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에서는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은 우리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30km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다니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했지만 급정거를 한다 하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 발생하는데 우리가 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에서 줍니다. 네. 근데 추가로 사고가 조금 더 크게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주 이상 중과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합의금이 만약에 안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합의금도 원래는 제 돈을 주고 해야 되지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여기서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고가 크게 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합의를 잘 볼 수 있을까요? 합의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활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갈까요? 전문가가 가야죠. 네, 전문가님이 가는데 이제 네. 변호사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 비용도 원래는 제가 내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 있으면은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내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똑같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변호사 비용이랑 합의금, 벌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보험 가입 시기별로 음. 보상을 해주는 한도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시기별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지 꼭 중요하니 꼭 네.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해도 벌금을 주고 변호사 비용이나 합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 돈을 주고 해야 돼요. 네. 왜냐, 지금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가입 시기별로 선지급이냐 후지급이냐로 나눠지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운전자 보험은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합의금의 가입 한도는 1억 3천만 원까지 늘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내 돈으로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2016년도까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제가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고요. 우리 친구들을 옆에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리고요. 이렇게 모아서 합의금을 갖다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후청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출을 받고 뭐 하다 보면은 이자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선지급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을 안 빌려도 돼요. 보험회사가 미리 그거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가입 시기가 추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혹시 내가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 시기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준비하신 분들은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앞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3천만 원까지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담보가 있습니다. 네. 바로 벌금 담보입니다. 벌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대인 3천, 네. 대물 500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인 벌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린이 보고에서 사고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니까 간단한 타박상도 6주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이 5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많이 다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상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사망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대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핸들을 꺾어서 신호등을 받았어요. 이거는 사람이 다친 게 아니고 물건이 다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벌금이 아니라 대물 벌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 딱 하나만 준비하면 잘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내가 상해보험도 필요하고 화재보험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운전자 보험에 같이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거는 상해잖아요. 그래서 골절이나 수술 등등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만 집이나 건물 화재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화재보험을 따로따로 준비하다 보면은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따로 지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 군데 따로 나가던 이제 보험료보다는 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고 내가 가입하신 시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준비하면은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준비할 때는 이 상해 보험과 화재 보험도 같이 준비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자, 보험 전망대 돌아왔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길건우 대표님,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현재 이제 총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한 35만 원 정도 되셨는데 네. 보험료 조금 줄일 수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시는 분들한테 가입을 해서 내가 네. 도대체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네. 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험은 총 4가지를 가입하고 계셨는데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계셨어요. 근데 10년 갱신형. 네. 네,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계셨지만 보험료가 조금 비싸죠. 7만 원. 그다음에 S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다른 건강보장 특약도 들어가서 16만 원. 네. 마지막으로 H손해 건강보험에서 8만 1천 원까지 합산해서 3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많이 받을 것 같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야, 내가 35만 원 정도 내는데 네.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쵸.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나중에 오를 걸 미리 납부하는 뭐 갱신 대체 보험료라고도 저희가 말을 하는데 보장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5만 5천 원이 더 납부가 되고 있었고요. 이 안을 보니까 암은 일반암, 유사암 나쁘지 않았지만 유사암이 조금 더 적게 잡혔어요. 그렇네요.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이 유사암에 포함되는 게 갑상선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다 보면 뇌혈관, 심혈관 같은 혈관 계통의 질환들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또 보장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비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엑스표가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운전자 보험 얘기했잖아요. 네.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되는데 2천만 원. 처리 지원금을 이제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에 문제는 또 뭐냐? 선지급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미리 내가 먼저 지급하고 향후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이면 현재는 변호사를 못 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들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다라는 게 네.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35만 원을 내는데 어. 요 정도 것밖에 안 되냐라고 와. 말씀을 하셔서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굳이 35만 원이 아니어도 22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갱신형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을 했고요. 네. 운전자 보험 7만 원 나가던 거는 16,000원으로 또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종신보험이 조금 더 비쌌는데 이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22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럼 아내가 X표가 원래는 더 많았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X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근데 하나 있네요. 적립보험료. 적립보험료. 네, 내가 아플 때 받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5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거 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불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후유장애가 사실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3%도 없었고 질병 후유장애 3%도 없었지만 추가를 했어요. 이게 가장 저는 이 안에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후유장애 3%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사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소비자가 유리한 그만큼 거죠. 유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추가를 해드렸고 아까 일반암도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2천만 원을 추가해서 5천만 원까지. 유사암 같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700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질환 아예 없었죠. 전무했었는데 진단금 각각 2천만 원. 그다음에 수술비에 X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안에 다빈도, 종수술비 등등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 줬느냐? 예를 들면 아까 대장 전막내암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용종 떼는 것도 수술입니다. 그러면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나오고요. 다빈도 수술에서 또 30만 원 나오고요. 종 수술비에서 또 20만 원 나옵니다. 네. 용종 하나 뗐을 뿐인데 1년에 한 번씩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수술비로 또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놨고 운전을 하시는데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운전자 보험 가입해 놓은 거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합의금은 1억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500에서 3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상해 같이 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골절 진단비랑 상해 수술비도 추가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있어요. 자, 네. 이게 뭘까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 나중에 뭐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여기에 그쵸? 뭐냐면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를 줍니다. 네. 네, 그래서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주는데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네. 사고를 운전을 하다 보면 아까 뒤에서 쿵 하고 받았어요. 네. 저희가 앞사람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내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쵸? 뒷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구부려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자동차 보험은 할증이 됩니다. 네. 근데 자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50만 원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보험료가 할증이 되더라도 네. 운전자 보험에서 이거를 조금 정도는 네. 보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보험료는 거의 13만 원 가까이 줄었지만 보장은 거의 13만 원 이상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줄이고 보험금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부터 한번 들춰보시고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암 진단비는 유사암이랑 똑바로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저희 사연자랑 비슷하게 변경을 가능하게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암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는데 2월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이 반면에 보장은 더 튼튼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 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